전 이번에 집 다 팔고 비트코인에 몰빵했어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잘 되시겠죠.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멘탈 관리만 잘 되면 전 비트코인이 최고라고 봅니다. 멘탈 관리만 잘 되면. 왜냐면 2천 3천 하던 게 그냥 1억 가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항상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4배가 갈 수 있으면 4분의 1 토막도 가는 것이다. 4배, 5배가 올라갔다는 거는 반대로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도 나는 거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잘 하세요. 라고 항상 그 뒷말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앞에 4배, 5배도 갑니다까지 듣고 나가. 그래서 그 뒷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앞 얘기만 듣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뭘 사면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오를 수도 있지만까지 듣고 나가.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지까지 듣고 만부터 안 들어. 코인 몰빵도 뭐 저는 인생 뭐 즐겁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스펙타클 하겠어요. 뭐 삼성전자 주식을 몰빵해도 인생이 되게 스펙타클한데 근데 코인에 담궈 보면은 하루에 10% 빠지는 날도 많고 반대로 뭐 15% 오르는 날도 많고 나 자는 동안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스펙타클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이제 비트코인 뭐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엄청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결국에 이제 결과로 돌아오면 큰 돈 버는 거고 뭐 중간에 이제 내가 멘탈이 털리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5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집을 사야 돼. 5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 뭐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고. 이거는 뭐 이제 결단이라기보다는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 테슬라를 집 팔아서 테슬라 샀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뭐였지? 상남자들이었나? 거기서 그 테슬라 얘기가 나와가지고 테슬라 좋은 회사인데 테슬라에 몰빵하지 마시고 뭐 다른 것도 좀 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 이런 것도 같이 사시면 좋지 않겠냐. 좀 쪼개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테슬라 몰빵한 거 엄청 잘한 거고 버는 돈의 전부를 지금 테슬라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 괜찮은 거기 때문에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가 그때가 200 몇십 불이었나? 400불 가까울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선택인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저는 그걸 뭐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선택이니까 잘 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테슬라 고점에 싹 매도하고 나왔는데 짭짤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근데 항상 고점에서 싹 매도하는 게 이제 매번 오는 건 아니니까 적절하게 투자의 원칙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그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살려고 하는 게 저는 그 주식을 하거나 뭐 코인을 하면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은 고점에 딱 파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막 너무 기분 좋잖아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내가 팔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다가 쫙 빠져. 그럼 기분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와 나 진짜 대박 났다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쫙 빠져. 그래서 다음번에 그걸 또 한 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이 잠재의식에 있어. 그래서 야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오겠지? 하면서 그 비슷한 차트가 딱 오잖아. 그러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래. 그거 한 번 더 하려더니 확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행운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번에는 꼭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이제 원칙을 지켜가지고 절대적인 투자 원칙을 좀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타면 좋나요? 테슬라 탄 지 1년 정도 넘었는데 한 10,000km 정도 탔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탄 건 아닌데 그래도 테슬라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게으름뱅이들 차라고 봅니다. 저도 게으름뱅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차에 큰 흥미 없고 차 뭐 고치는 거 귀찮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는 거는 그냥 차지. 차에 막 의미 부여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타면은 좋은 것 같아요. 차는 그냥 뭐 테슬라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슈퍼차저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충전 스트레스 같은 거는 좀 없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도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별로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주유소 가는 게 훨씬 귀찮았거든. 왜냐면 주유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외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길도 막히잖아요. 길 막히고 저녁에 막 가서 주유하고 그리고 뭐 그거 자체가 좀 스트레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집에서 충전이 된다는 거 그것만 되면은 주유소 안 가죠. 그다음에 엔진 오일 안 갈아도 되지. 그다음에 뭐 유지비라는 개념이 뭐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되게 편해요. 편하고 좋고,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 뭐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다른 것도 좋습니다. 뭐 BMW, 벤츠도 뭐 잘 가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 수준에서 뭐 자율주행은 뭐 충분히 비슷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좀 귀찮은 거, 귀차니즘이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타면 괜찮다. 근데 유지비 개념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배터리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차값 자체가 비싸니까 1년에 한 3, 4만 킬로 타는 분들은 유지비를 뽑겠지만 1년에 뭐 2만 정도 채 탈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뭐 전기차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전기차의 뭐 단점이라고 할 거는 뭐 충전이 조금 장거리 갈 때 불편하다 정도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테슬라는 어쨌든 슈퍼차저가 있어가지고 전용 충전소가 있으니까 뭐 장거리 가면서 충전소가 꽉 차가지고 충전을 못했던 적은 없으니까 뭐 불편함은 없는 것 같고, 중간에 어차피 한 번씩 휴게소에서 쉴 때 그때 충전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한국 안에서는 뭐 충전은 한 번 정도 하면 뭐 충분하니까 문제는 없다 정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돈 주고 테슬라를 살래, 이 돈 주고 차라리 뭐 벤츠나 뭐 이런 거를 살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귀차니즘이 센 사람들은 테슬라를 사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나는 뭐 그런 귀차니즘이 별로 없고 나는 뭐 주유소 가는 것도 괜찮고 뭐 나는 뭐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은 값이면 이제 기름차가 퀄리티는 훨씬 좋습니다.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이 뭐 미니멀리즘의 디자인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국산차 타시다가 오신 분들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외제차를 타다가 같은 가격대의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걸 좀 보고 테슬라를 보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저도 뭐 테슬라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뭐 불만은 없는데, 뭐 그런 이 돈 주고 이 신뢰가 맞나? 이런 생각은 항상 듭니다.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이 돈 받는 게 맞나? 생각은 많이 들어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다 인정은 합니다. 근데 뭐 오토파일럿이 좋아요, 뭐 가속력이 좋아요,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이 가격 받는 게 맞나는 거는 항상 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제껴놓고 그냥 차는 차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장점도 많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SUV인데 이게 뒷좌석을 접잖아요. 뒷좌석을 접으면 의자의 뒷면이 보이잖아요. 의자 뒷면에 시트가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시트가 구겨져 가지고 접으면은 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구겨져 있지? 야, 이거는 하자 아닌가? 해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갔어요. 그랬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많은 차를 타봤거든요. 저도 뭐 외제차도 타보고 했는데 서비스 센터를 가가지고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원래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럼 일부러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게? 시트가 구겨져 있는 게 일부러 이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이게 조립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어떻게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되나 봐요. 뭐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또 이렇게 타다 보니까 차 문을 열잖아요. 차 문을 열면은 이렇게 호스라고 해야 되나? 전선 같은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차 문을 열면. 근데 그 전선을 여는데 거기 이제 고무 같은 게 있어요. 고무, 이제 뭐 물 들어오지 말라고. 그 고무가 이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덜렁덜렁 하는데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마법의 문장. 테슬라가 이게 좀 고질병인데 이게 공장에서 원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래도 어떤 뭐 방법이 있지 않나요? 뭐 원하시면은 뭐 이걸 본드로 이렇게 바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문이 닫히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타시는 것도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웅덩이가 있어요. 도로에 가면 이제 물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웅덩이를 이제 속도를 좀 내서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 밤이니까. 달리는데 폭 하면서 뭐가 이렇게 빠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봤더니 그 휀더, 앞바퀴 휀더에 이제 그 부품이 하나가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겁니다. 나는 살면서 이제 물론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비 오는 도로를 달려간다고 해서 부품이 빠지는 차는 나는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휠하우스에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덜렁덜렁 하니까 혹시 되는 거 아닐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쳤어요. 팍 치니까 맞아. 다시 들어가. 테슬라 원래 이렇구나. 그러니까 잘 빠지기도 하지만 치면 또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테슬라는 또 원래 이렇구나 해서 또 잘 타고 다닙니다. 테슬라 좋아합니다. 테슬라 좋아하고 테슬라 팔 생각도 없고
테슬라 오래오래 탈 겁니다. 서비스 센터를 주유소보다 더 많이 가나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뭐 나름 양품을 잘 뽑아가지고 몇 번 안 갔고, 반대로 또 장점도 정말 많습니다. 미국 차에서 어떤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다만 요즘에 이제 중국산 테슬라가 좀 많이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봐야 뭐 독일 차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따라잡았다 정도. 지금 와서 테슬라랑 휘발유 차를 다시 산다면 뭐 사실 거예요? 전 테슬라 삽니다. 저는 테슬라, 우리 가족은 되게 테슬라에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전기차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전기차인데 테슬라여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액정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도 뭐 괜찮고.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영화를 본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날도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갔을 때 차 안에서 영화를 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차에서 영화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볼만합니다. 되게 집중해서 볼만해. 나름 서라운드도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보는 거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